대만의 혐한이 선을 넘었습니다. 원래 친일 혐한 국가였던 대만이 혐한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선을 넘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대만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태극기를 모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대만의 TVBS 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 글로벌 뉴스에서 태극기의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합성시켜 대한민국을 제대로 모욕하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 관련된 뉴스를 보내며 한국의 태극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CG 처리를 하며 중국어로 대문짝만하게 한국의 확진자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며 한국을 코로나의 숙주인 것 마냥 묘사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만의 행동에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대만의 행동에 대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국기에 대한 모욕은 다른 나라에 대한 모욕으로 그것은 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선을 넘은 대만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공식적인 TV 방송에서 다른 나라의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대만에 대한 보이콧과 불매운동, 그리고 한국산 무기의 대만 판매 검토 중지까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자 대만이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한국과 함께 일본에게 고통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만인들과 한국인들의 독립 당시의 태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본에 저항을 하던 한국인들은 독립 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대만은 일본이 패전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도 데려가 달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자체가 친일 국가인 대만이지만 처음부터 혐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혐한의 기조가 예전에 자신들보다 못 살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혐한이라면 대만에서의 혐한의 기조는 예전에는 자신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들과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 앞서 나간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에서 나오는 질투심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라고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을 묶어 부르던 명칭이 있었죠. 80에서 90년대 아시아의 유력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진국이었던 4개 국가를 용이라고 부르며 고도의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력한 국가들로 정의하며 이때 한국은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만보다 훨씬 빨랐고 G20, OECD, APEC, 아세안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대만은 가입도 못하는 유엔에서는 한국인 사무총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대만에게는 큰 질투심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고 있죠. 대만은 뒤늦게 한국의 경제를 쫓아오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한국만큼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대만은 지금도 한국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산업구조 자체가 한국처럼 중공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IT에만 편중된 산업으로 발전되어 TSMC를 제외하면 한국과 경쟁할 만한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대만의 컴플렉스죠. 대만의 상징이 된 랜드마크 타이페이 1011을 건설한 것도 한국의 건설사였고 최근 들어 대만의 지하철도 한국에서 만든 차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과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내에서 한국 문화는 거의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대만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일본조차 한국 문화에 빠져 일본 문화는 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의 한국 드라마는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으며 BTS를 필두로 한 한국의 K-팝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들조차 한류에 푹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다방면으로 국가가 발전했고 대만은 한국에 비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심하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혐한에 미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 중 태권도 49kg급 예선 1차전에서 대만 출신의 태권도 선수이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양수진은 베트남 선수와의 경기에서 실격패 판정을 받게 됩니다. 9대 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에서 실격패 판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으나 당시 심판진이나 운영진 측에는 한국인이 없었고 모든 운영은 중국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진 선수의 실격패에 분노한 대만인들은 단지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이유로 태극기를 불태우고 타이베이에 위치한 한국 학교에 달걀 투척을 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심지어 대만인들은 삼성도 한국의 회사라며 삼성의 모니터를 들고 나와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으나 삼성의 모니터가 생각 이상으로 튼튼해서 망치로도 부서지지 않아 역으로 삼성 제품의 우수함이 세계에 홍보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대만인들의 태극기에 대한 모욕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한국의 태극기를 비하하는 혐오스런 게시물들을 공유하는 등 인터넷에서는 혐한의 정서가 매우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만의 태극기 모독 사건도 그런 대만인들의 한국 컴플렉스와 혐한 기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거 몇몇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태극기를 모욕한 그런 수준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TV 채널에서 타국의 태극기를 모독하는 행위는 국가적인 도발로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캡처한 한국의 네티즌은 개인 방송도 아닌 지상파 방송에서 저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국가 국기의 CG 처리에 만들어도 되는가라며 저도 대만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많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대만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대만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미 일본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진행했고 수많은 일본의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여파는 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혐한 발언을 하던 화장품 회사 DHC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서 철수했고 일본 내에서의 경영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큰 타격을 입었죠. 닛산 자동차는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한국에서 떠났고 혼다와 도요타는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버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불매운동을 비웃던 아사히 맥주는 한국에서 팔리지 않아 일본의 공장 두 곳을 폐쇄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본 경제에 입힌 타격은 상당했고 지금도 일본은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 기업들도 한국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노재팬 운동처럼 노타이완 운동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은 일본이 입은 데미지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만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침공 위협이 눈앞에 있는 대만이 당장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는 대만의 방위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뒤늦게 TVBS는 사과 방송을 하며 한국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TVBS의 방송을 한국에 제보한 네티즌은 한국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러한 방송을 내보내는 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닌 제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혐한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 깊게 잡혀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큰 질투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많은 대만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 한국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혐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아분열적인 모습이 현재 한국을 바라보는 대만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